해병대 군복을 입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최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에 취재진 앞에 처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는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현장에 투입된 최상병을 숨지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먼저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기자들이 추가로 질문했지만 답변을 거부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전 통제권이 없으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새벽 사망 사건 이후에 김계환 사령관이랑은 어떤 통화하셨습니까?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 자료를 국방부가 회수했고 국방부는 이를 재검토해 주요 피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대폭 줄여 다시 경찰에 넘겼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최상병 소속 대대장 측의 고발로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당시 수색 작전에서의 구체적인 지시 등을 확인해 최상병의 죽음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란 지시를 한 적 없다는 것이 임 전 사단장의 거듭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간부들이 받아들인 것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 22분 전달된 바둑판식으로 수색 정찰하라는 사단장 지시사항. 이에 대한 현장 간부들의 반응입니다. 대대장이 물에 들어가서 하라는 건데 위험하다. 슈트를 줘야 한다. 안 되면 밧줄이라도 줘야 한다 하셨다. 바둑판식 수색을 하려면 수중 탐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굳이 바둑판이라고 말을 할 정도면은 수중에서 이제 수색하는 거 말고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한 간부는 이는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진술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물에 들어가서 빈틈없이 수색해야겠구나 생각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은 전시도 아닌데 물살이 세게 흐르는 위험 지역에서의 입수는 현장 지휘관이 거부했어야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쏟아지는 폭우에 철수하게 해달란 현장의 건의는 묵살했습니다. 정식으로 철수시키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장하게 동기부여해야 된다고. 또 부대가 현장에 도착한 7월 17일 밤 9시 55분까지도 자신이 서명해 최상병의 소속 부대에 시달한 임무는 실종자 수색이 아닌 호흡 피해 복구였습니다. 최상병의 소속 대대장은 현장 투입 불과 몇 시간 전인 7월 18일 새벽 5시 30분에야 수변 수색이 임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은 모든 현장 간부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린 직후 소속 부대장과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냐고 묻는 임 사단장에게 대대장은 인원이 떠내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고 보고합니다. 대장입니다. 어떻게 되냐? 네, 사장님 저도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다가. 그래. 지금 인원은 이게 깊은 데서는 안 했다는데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봐. 예. 그리고 잠시 뒤 현장 상황을 확인한 대대장과 사단장의 또 다른 통화. 왜 빠졌고 누가 옆에 있었고 그걸 알 수가 있냐? 예, 작업하는 팀이 예, 저 중위 중사 박 상사 그리고 그래 그런데 있었는데 왜 빠졌냐고. 이게 높은 깊이까지 작업을 삽을 치다 보니까 빠져들었습니다. 삽으로 이렇게 밑을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종 경위를 설명하는 대대장에게 이번에도 사단장은 물에 들어갔던 거냐라든가 왜 수중 수색을 했냐는 내용은 전혀 묻지 않고 왜 빠졌는지만 계속 궁금해합니다. 그러던 임 사단장은 실종 장병이 수영할 줄 아냐고 추가로 묻고는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명조끼라도 입고 있냐, 안전 장비가 있었냐 같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수영할 줄 아냐? 예, 수영 잘 한다고 합니다. 덩치도 좋고 수영도 잘 한다고 합니다. 알았다. 예, 됐습니다. 앞서 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에서 수중 수색 사실을 지시한 적도 사전에 보고받은 적도 없었고 그렇게 위험하게 수색하는 줄 알았다면 미리 조치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녹취 내용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이 사전에 수중 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사단장으로부터 하천 주변을 수색하다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고 보고받아 물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대장의 보고 내용에는 둑이 무너졌다는 말은 전혀 없고 수중 수색 도중 지반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보고됐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박정훈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령관에게 최상병 사고 원인을 둑 붕괴로 보고한 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마침 당시 녹취가 발견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